연방국토안보부 이민단속 요원들이 오늘 오전 컬럼비아 대학 기숙사 건물에 진입해 학생 1명을 구금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에서 이민단속 중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에 대해 나스바라카 뉴악시장은 아이스의 이번 단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퀸즈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성매매를 알선해온 포주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에서도 퇴거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이민단속 요원들이 오늘 오전 컬럼비아 대학 기숙사 건물에 진입해 학생 1명을 구금했습니다. 클레 시프먼 컬럼비아대 총장 대행이 26일 오전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컬럼비아대 기숙사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신분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먼 총장 대행은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금된 학생은 엘리 아가예바로 알려졌고 그는 신경과학과 정치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입니다. 아가예바의 친구들이 미국 대학 교수협회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그녀는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며 웨스트 121번가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소유 아파트에서 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가예바는 자신의 인기 인스타그램 계정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1초짜리 영상을 올리고 DHS가 나를 불법적으로 체포했다. 도와달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구금된 학생의 신원이나 체포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시프먼 총장 대행은 성명에서 구금이 오전 6시 30분경에 이루어졌으며 대학 측은 학생 가족에게 연락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및 강의실을 포함한 사유지에 출입하려면 모든 법 집행기관은 사법영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행정영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노렌 비스는 최근 작전에 대한 성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에서 이민단속 중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에 대해 나스바라카 뉴악 시장은 아이스의 이번 단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5일 뉴저지주 뉴악에서 연방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이 연루된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져 여러 대의 차량이 엉키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아이스 요원들이 시내에서 한 승합차를 멈추려 시도했으나 운전자가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해 차량 중에는 어린이 3명이 탑승한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사 자체가 아이스의 단독 행동이었으며 뉴악 경찰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스가 해당 차량을 추격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바라카 뉴악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 아이스의 행동을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연방 당국은 차량 추격에 관한 지역 법규를 준수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인구 밀집 지역이나 제설 작업이 끝나지 않은 미끄러운 도로 환경에서 추격전을 벌여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법상 용의자가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법 집행기관의 차량 추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퀸즈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성매매를 알선해온 포주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퀸즈 코로나 소재 PS16 초등학교의 안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본드인 교감이 최근까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여성과 시간당 $2,000에 달하는 성매매를 주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잉은 20일 콜롬비아에서 JFK 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최소 2011년부터 롱아일랜드 시티의 럭셔리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를 주선하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잉은 25일 $15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자택 구금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그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학교 건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친절하고 자상한 교사처럼 보였던 잉의 실체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8살 아들을 둔 학부모 로사부리는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는 절대 학교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분노했으며 다른 학부모들 또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10월부터 중단된 이에비뉴 지하철 연장 프로젝트 사업비 약 6천만 달러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25일 열린 월간 이사회에서 연방정부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다음 주 내로 진전이 없을 시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TA의 이러한 행보는 허드슨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서의 법적 대응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동일한 이유로 동결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판사가 자금 지급을 명령함에 따라 2억 3,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MTA는 이에비뉴 큐선 지하철 노선을 이스트 125번가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연방교통부는 지난 10월 DEI 규정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에서도 퇴거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책주택 관련 단체인 뉴욕 하우징 컨퍼런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뉴욕시에서 약 4만 3천 건의 퇴거 소송이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시 전체 퇴거 소송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한 퇴거 소송의 대부분은 렌트 미납 때문이며 팬데믹 이후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생활비 상승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회복을 못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실제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로 세입자들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거나 정부 지원으로 렌트비를 납부하거나 집행관이 도착하기 전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시 인적자원국이 매년 수만 건의 밀린 렌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회성 대출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계의 초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거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시가 개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세입자 퇴거를 줄이고 지원을 조기에 연계하기 위해 퇴거 조정 법원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열린 눈싸움 도중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용의자 4명 가운데 1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23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발생한 눈싸움 난투극 중 경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27세 남성 고스만 쿨리발리를 26일 오전 체포했습니다. 쿨리발리는 불과 3주 전에도 지하철 내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3일 벌어진 대규모 눈싸움에서 일부 시민들이 소란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눈뭉치를 던져 2명의 경찰관이 열상을 입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NYPD는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4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현재 추가 용의자 3명을 추적 중입니다.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지난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구순 유출이 일어났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국가 등 15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8만 명의 미국인이 이들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1953에서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로 해외로 유출된 전체 인구를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중 대다수의 국가에서 거주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미국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미국인 수는 2만 6천 명으로 지난 2020년보다 4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인 거주자 수가 거의 2배 늘었고 체코에서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해 독일로 이주한 미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인 수보다 많았고 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 이주해온 미국인 수가 9,600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서도 지난해 미국의 순이민자 수는 마이너스 15만 명으로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외국 여권을 받기 위해
또는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포기를 요청하는 미국인들의 신청이 수개월분 밀려 있다고 이민 관련 업체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기준 전년보다 48% 늘었고 지난해는 증가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인구순 유출의 이유로는 미국 내 폭력 범죄 문제나 생활비 부담, 정치적 혼란, 타국 생활의 경제적 이점, 타국 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등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높은 임금이 학생이나 원격 근무자, 은퇴자들이 해외로 이주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2기 집권 중 출생하는 아동에게 연방정부가 1인당 $1,000를 지급하도록 하는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을 서민 지원 정책으로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47분에 걸쳐 국정연설을 소화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경제정책을 설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동 지원을 위한 트럼프 계좌 정책 역시 그중 하나로 모든 미국 아동이 비과세 투자 계좌를 제공받게 되며 이들이 18세가 될 시 계좌 잔고가 $100,000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해당 계좌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연방정부는 일회성으로 시드머니 $1,000를 지원하며 제도는 올여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방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 납입 또한 연간 최대 $5,000까지 가능합니다. 자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과세 대상이지만 교육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출산 및 입양, 의료비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예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까지 약 300만 건의 계좌 개설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최소 1,8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5일 자체 분석 결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이 적어도 1,800곳으로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구디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을 비롯해 1,400여 곳이 이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택배업체 페덱스, 화장품업체 로레알, 가전업체 다이슨 등도 환급소송에 가세했습니다. 환급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매슈 셀리그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천 건의 성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 10일 기준 최소 30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 직구를 했던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징수된 관세 총액은 $1,29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환급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이 담당합니다. 국제무역법원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무역법원이 이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이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검색하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26일 인스타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인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이 짧은 시간 동안 자살이나 자해를 유도하는 문구나 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이메일, 문자, 인스타그램 알림 등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해당 기능을 등록해야 합니다. 경고 기능은 다음 주부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SNS 업계를 상대로 담배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취지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이 경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도 자체 인공지능 챗봇 등의 청소년이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대화를 시도하면 부모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제조사로부터 차량 운전 정보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는 새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기 하루 전 그의 RAV4 차량을 운전 중에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프로그레시브의 보험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사에 항의 전화를 걸어서 운전 습관에 대한 상세 정보의 출처를 묻자 해당 데이터는 도요타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차량에 탑재된 주행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관련 연구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전략 자문업체 텔레메트리에 따르면 현재 도로를 달리는 신차의 약 90%가 운전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당수 완성차 업체가 이 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은 가격, 대출, 보증 조적 등 각종 서류의 세부 조항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프케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도요타와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데이터 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사고, 무위반 경력을 유지해온 그는 월 $300 이하의 보험료를 기대했지만 6개월 후 갱신 시 설명 없이 $400 이상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하는 쿠바 대표팀 관계자 8명이 미국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26일 쿠바 야구대표팀 일부가 미국 비자가 거절돼 대회 참가가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선수와 코치들은 모두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참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는 스태프 중 일부가 미국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후안 페레스 파르도 쿠바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을 비롯해 카를로스 델피노 무뇨스 사무총장, 투수 코치인 페드로 루이스 이글레시아스 등입니다. 쿠바 야구 소프트볼 연맹은 이들의 비자가 거절된 것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대회에는 정상적으로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 USA 투데이의 설명입니다. 쿠바는 이번 WBC 1라운드 A조에 속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개최국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를 상대합니다. 그전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캔자스시티 로열즈, 신시내티 레즈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USA 투데이는 이번 비자 거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을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자 문제로 경기단체가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리틀리그 시니어 월드시리즈에 참가하려던 베네수엘라 야구팀이 비자 문제로 대회 참가 자격을 얻고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오브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오브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오브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장애인 자립지원 비영리단체 CIDA와 세인트 존스대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정보 박람회를 3월 26일 개최합니다. 제프리 앱스틴과 교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노르웨이 외무장관 출신 베르게 브랜데 다보스 포럼 총재가 26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22일 조지아주 서베너 공항에서 애틀랜타행 델타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이 폭발해 불길에 휩싸이며 긴급 폐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TS 정국이 월드 페이머스 싱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5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20일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의 록스버리에 있는 창고를 매입하며 최대 1,5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이민자 구금시설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갈색 수거통에 별도 배출하거나 NYC 콤포스트 앱에 게시된 오렌지색 대형 유기 폐기물 수거함에 버리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CLA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유대인 및 이스라엘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됐지만 2025년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증가율은 4.4%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3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퀸즈 육성거구 연방의원회에 도전하는 척박을 위한 후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척박 한인후원회가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장로교회에서 척박 후보를 위한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첫 뉴욕 한인 연방하원 배출의 염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합니다. 2026년 강원영월군 미국 동부특판 행사가 2월 18일 수요일부터 3월 1일 일요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펼쳐집니다. 솜씨가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들깨가루, 맑은 쌀, 보리고추장, 한식된장, 쌀조청, 청결고춧가루, 찰옥수수, 청국장 등이 판매됩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영월의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2026년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블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12시 30분 156가 H마트 앞에서 모여 바우로 정화상 천주교회까지 이어지는 신명나는 퍼레이드. 행진이 끝난 이후엔 따뜻한 도시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멋으로 오감이 즐거워지는 축제 2월 28일 토요일 12시 꼭 참여하세요. 이상으로 2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